같이 보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제7장 공개공지 등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그 대상 지역 나오죠. 박스 안에. 그러면 공개공지가 뭐냐? 대형 마트 있죠. 백화점. 마트 가면 여기 근처에 어디 있죠? 없죠. 저 뒤 있죠. 저 뒤에. 그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리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대형 마트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마트예요. 이럴 때 이렇게 바짝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띄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벤치도 있고 벤츠 그죠? 조경도 하고 나오죠, 그죠? 예. 요게 뭐냐? 요게 바로 공개공지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부분. 자, 수십 명 그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로변을 바짝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휴식 공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전체 대지 면적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해요. 500이면 50이죠. 최대 50. 대신에 땅을 빼앗아가는 대신에 위로 올려줘요. 용적률 1.2배. 높이 1.2배. 5층까지인데 한 층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로 윈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층 더 확보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거기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러니까 전용 주거 안 됩니다. 상업지역 전부 다 준공업 1, 2, 3 묶으세요. 1, 준, 상, 준. 따라해요. 1준, 상, 준. 1준, 상, 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전부 다 준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공업 안 돼요. 일반 공업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빼고 그냥 일준, 상준. 그런데 방금이 안 되어도 다 가능합니다. 원칙은. 왜? 4번으로. 4번. 특시, 특도, 시, 군, 구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면은요, 일준, 상준 빼고 결국은 뭡니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시험 낼 때에 예를 물어보기 위해서는요, 다음 중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이다. 그 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 해놓고 가로 열고 4번을 집어넣어갖고 특시 등등이 공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써줍니다. 아시겠죠? 써줘야 일준, 상준에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다는 것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확보 대상 건축물이 뭐냐?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요거죠? 마트, 판매시설이죠. 근데 가로 안에 판매시설 중에서도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제외해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도요, 여객용 시설만, 업무시설, 숙박입니다. 밑에 바합이 얼마? 5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중이용 바합 5천 이상일 때 판문종, 여관종이죠. 얘는 판문종, 여까지 같아요. 얘는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문종, 여숙업. 그러니까 다중이용은 판문종, 여관업종. 얘는 여인숙업종 아시겠죠? 판문종, 여수업. 판문종, 여수업. 다중이용은 여관종. 얘는 여수업. 이렇게 분리해서 하세요. 이때 판매에서 뭔 제외한다고요? 뭔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왜? 전부 다 건축법인데 얘만 건축법이 아니잖아 지금 현재. 아시겠죠? 전부 다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건축법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하는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건축법과 관련이 없어요. 제외한다. 이해해 주시고요. 쉽게 좀 더 얘기하면은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지만 얘는 뭐가 들어가요? 차가 들어간 차가. 그죠? 그렇게 이해되고. 하여튼 건축법이 아닙니다. 이때 2번 보세요. 대지 면적이 얼마요? 10% 이하죠. 넘기세요. 그리고 4번 보세요. 나오죠, 그죠? 거기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 1.2 이하.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은 기본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뭐냐? 특별히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 개발하려고 해. 그러니까 바깥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개발 좀 해라 라고 특별히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건축구역인데 줄거세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2번, 여기에서는 절대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어디죠? 개발 안 되는 곳,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진. 아시겠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니까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자, 딴 절차 같은 건 다음에 봅시다. 잘 안 나와 시험에 이게. 542페이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9번 동그라미에서 9번.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은요,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로. 그런데 가로 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은 제외합니다. 이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안 봅니다. 그거 중요해요. 자, 그 외에는요, 뒤에 거는 거의 버릴 겁니다. 거의 한두 개 볼 거 외에는 없어요. 없고 다 버리고, 단 지금은 동그라미 합니다. 546페이지에. 됐습니까? 10번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에 볼 거예요, 다음에. 10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11번. 결합건축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딱 두 개 외에는 다 버릴 겁니다. 넘기세요. 구상, 보칙. 보칙에 딱 하나는 지금 봅니다. 중요하니까요. 보칙에. 바로 556페이지입니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뭐가 나오죠? 이행강제금. 이건 무슨 말이냐? 한 번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에 위반했다. 건물 짓는 도중에 위반했다. 건물 짓고 난 다음 위반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위반한 사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정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따를 때까지 한 번 부과하고 계속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액. 이게 뭐라고요? 이행강제금이에요. 강제금. 대부분이, 자, 들어보세요. 이게 많죠. 대부분이.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그 말이죠. 허가 위반, 허가 안 받고 건물 짓습니다. 신고 위반, 신고도 안 하고 건물을 건축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거의 뭐 99%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에 50%입니다. 곱하기 위반 면적이에요. 요 위반 면적 이하를 부과하는데, 자, 이것도요, 여기 어떤 것을 위반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달라요. 요건데, 첫 번째, 봐요. 만약에 여기서 건폐율이다. 건폐율을 위반하면은요, 요 금액에 또 깎아줘요. 요 금액에 100분의 80이죠. 80%까지. 나온 금액에. 두 번째.
자, 용적률은 위반했다. 얘는 90%입니다. 100분의 90. 세 번째, 허가 위반. 얘는 100%예요. 네 번째, 신고 위반은 70%입니다. 이 금액에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50% 곱하기 위반했는데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 나왔다. 이거 다 부과한 것이라 얘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금액에 어떻게 외우느냐? 뭐 외우는 거 쉽지 뭐. 따라해요. 건폐율. 건폐율 80%예요. 건폐율 80%. 패. 아시겠죠? 아, 쪽팔려. 피업, 건폐율 80%. 용적률은요,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몇 프로? 90%. 그게 다 알지, 내가. 신고는 뭐, 신고. 7자, 70%. 허가는 100%. 아시겠죠? 동그라미 제일 많아, 동그라미가. 아시겠죠? 100%. 다 외웠죠, 그죠? 건 80%. 용적률의 90%. 신고 70%. 허가는 10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것이 쌍가로 1번이고요.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인데 거기에서 밑에 이제 2번은 뭐냐? 요 기타. 요게 아닌 다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있다면은 그냥 10% 이내 범위 내에서 그냥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대통령령이죠. 크라프트.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쌍거리 2번입니다. 그런데요. 자, 거기 보세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있죠. 100만 원에다가 80만 원, 90만 원, 100만, 70만 원이지만 또 있어요. 이것이 위반한 건축물이 봐요. 85 뭐라고요?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뭐 더 있습니다만 요하세요만 등이 있는데 얘는요 나온 금액의 첫 번째 금액의 2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또 조례 정해요. 80만이다. 40만 이내. 횟수도 이거는요 1년에 2회 이내까지 부과합니다. 거기 오른쪽 뭐예요? 오른쪽 2번 이행강제금의 가중 영리 목적 위반 상습적 위반한 경우는 오히려 50% 보면서 가중하고요. 5번 부가에서 나오죠. 그죠?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무조건 2번 아니고 한 번 돼요. 그렇죠? 2회 이내니까. 그런데 밑에 봐요. 세 번 줄에 다만 1번의 쌍거리 그게 뭐냐 이거 요겁니다. 얘는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횟수도 넘깁니다. 6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합니다. 뭐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7번 안 내면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법률에 따라 세금 걷듯이 징수를 한다는 것까지만 보면 돼요. 다른 것도 보지 마세요. 뒤에 건 전부 다 버리세요. 버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